안녕하세요 여러분, 다이아제입니다. 드디어 또 팬텀싱어 3가 시작이 됐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팬텀싱어 1은 안 보고요 2부터 보기 시작했었는데, 팬텀싱어가 크로스오버 장르를 대표적으로 다루는 오디션 프로그램이잖아요. 미스터 트롯에 대해서도 제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최근에 한번 다뤄봤었는데, 유튜브에 음악을 풀어주면 풀어줄수록 저는 그 팬층이 더 두터워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드디어 JTBC에서도 팬텀싱어 3를 이번에 풀면서 예전 영상들도 다 풀기 시작해서 좀 되게 반가웠어요.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 되게 마음적으로 힘들었던 그런 시기에 팬텀싱어 2를 보게 되면서 진솔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던 출연자들 덕분에 마음의 위로를 되게 많이 얻었던 그런 또 좋은 기억이 있어요. 저의 원픽이라고 하면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되게 가슴 벅찬 느낌을 받았었거든요. 그때 정필립 씨가 특히 솔로하는 부분에서 필립 씨가 또 굉장히 따뜻한 음색을 갖고 있으니까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고요. 아무튼 그 사중창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그리고 강형호 그분 발성도 좀 분석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, 그분도 되게 그때 인상에 나왔었어요. 일단 첫 무대부터가 여자 소프라노들이 낼 법한 소리들을 내면서 굉장히 큰 스펙트럼을 보여줬고, 또 그분이 또 우승까지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슈가 됐던, 일반인이 우승을 했던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 또 나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자신감을 많이 얻으신 것 같아요. 아무튼 제가 이제 오늘 드디어 팬텀싱어 3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제가 엄청나게 집중되는 상황에서 본 건 아니었거든요. 뭔가 좀 해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. 근데 또 노래를 굉장히 잘하면 저도 모르게 이 뭐야 이러면서 멈추고 듣게 되잖아요. 그런 또 참가자들이 몇 명이 있었었는데요.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을 또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 무대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군인이신 분, 홍석주 씨죠. 프랑스어 노래를 하셨는데 굉장히 특이한 느낌을 받았어요. 그 프랑스어의 샹송이 주는 굉장히 또 독보적인 느낌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 곡을 선정한 거는 너무 잘 선정하신 것 같고, 본인이 갖고 있는 음역대를 잘 나타내는 또 곡을 선정을 하셔서 정말 멋이 있는 무대를 보여주셨는데, 김이나 작곡가님도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사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정말 그 무대가 근사했거든요. 근데 이제 김문정 음악 감독님께서 초반에 좀 좋지 않은 얘기를 했지만 저는 첫 무대로 굉장히 근사했던 무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엄청나게 꾸며내지도 않고 담백하게 불러내는데, 저는 그런 담백한 무대가 오히려 너무 과장된 무대보다 좋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저거는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시는 무대가 있다면,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과장된 쪽으로 넘어가서 퍼포먼스가 진행될 경우에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껴요.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좀 오버를 한다거나 처음에 이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좀 무기를 갖고 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, 저는 오히려 첫 무대가 굉장히 좀 진중하고 근사하면서도 멋이 있고 무게감 있으면서도 담백했던 그 무대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. 저는 이번에 김이나 작곡가를 심사위원으로 데리고 온 거는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. 언어적으로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, 그리고 또 워낙에 섬세하신 분이죠. 작사가기 때문에 또 언어적인 그 디테일을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, 오히려 심사평이라는 것도 언어의 표현의 일종이잖아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만의 심사평을 들으면서 많이 발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, 그걸 보는 시청자들도 굉장히 안목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김이나 씨가 잘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비운의 테너라고 소개가 된 유채훈 씨,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에서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일몬도라는 노래를 불러주면서, 테너지만 어떤 사람이 이분이 노래한 거 그 영상 밑에 댓글을 성악가 같은 목소리가 아니어서 좋다라고 했는데 저도 동의하는 바였어요. 너무 소리가 벌어지고 너무 클래시컬하게 이렇게 소리를 내려고 하다 보면은 역시나 또 과장되기 마련인데, 이 프로그램 자체가 크로스오버에다가 그리고 조금 더 현대적이면서 많은 대중들을 또 안고 가는
있는 두터운 팬층을 만들기 위해서 4인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색깔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이런 색깔로 노래를 불러내고 표현해내는 거. 그러니까 성악가기 때문에 조금 더 풍성한 성량을 보여줘야 되고 좀 더 두껍게 소리를 내고 이런 개념보다 좀 더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하게 표현해내는 소리가 중창을 했을 때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.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뻔한 그런 성악 소리라고 또 인식이 되면 굉장히 재미가 없어지잖아요. 근데 정말 깔끔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또 이렇게 부를 수가 없으니까 일반 뮤지컬 배우들이 또 흉내낼 수 없는 목소리 컬러기도 하고 쉽지 않으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딱 그 컬러로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그게 저는 유채훈 씨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성악가이기 때문에 너무 성악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서 더 좋았던 무대였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분은 발성길이 진짜 달라있어요. 팬텀싱어 2에서 조민규 씨가 또 우승을 했잖아요. 굉장히 맑은 음색과 까랑까랑한 음색의 테너였는데 조민규 씨랑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느낌. 선이 훨씬 더 유채훈 씨가 크잖아요. 그래서 그런 또 얼굴 골격이나 체격에서 오는 느낌? 그러면서 목소리가 갖고 있는 힘. 하지만 너무 소리가 벌벌거리지 않으면서 세련되게 흘러가는 그 전체적인 좀 조화가 좋았던 분이 유채훈 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소리의 힘도 좋고 색깔, 빛깔 모두 다 마음에 들었던 분이었어요. 그리고 소코라는 피지 사람이 또 나왔는데요.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하고 노래가 예뻤잖아요. 여기서 또 김이나 씨가 굉장히 대단한 감상평을 해줬습니다. 표현이 정말 공감이 되던데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된 노래를 부르고자 했을 때 언어 제약이 크게 없잖아요. 그래서 좀 간과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너, 당신, 그대 이런 표현을 비유로 들었었는데 김이나 씨가 그런 것들을 외국인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되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과 고민이 필요해요. 저도 성악이 전공이니까 외국어를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기 위해서 항상 단어 찾고 단어를 찾아서 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. 전체의 의미를 또 이해를 해야 되니까 문장으로 그걸 또 엮어내려면 또 작업이 필요해요. 그래서 정말 까다로운 작업인데 이런 것들을 또 소코 씨가 해내면서 김이나 씨한테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 진짜 노래를 많이 사랑하는 분이구나 라는 게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. 연주 활동을 꾸준히 하는 성악가들이 있고요. 행사를 또 오래 하는 성악가들이 있어요. 그래서 행사를 좀 위주로 한 사람들, 예를 들어서 김호중 씨도 성악가로서 한국에서 행사를 참 많이 했던 분이에요. 근데 이렇게 행사 위주로 많이 하신 분들이 크로스오버를 좀 더 잘해요. 그래서 이런 좀 특징들이 나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연주를 오래 하면서 그쪽 파트로 활동을 많이 오래 하신 분이어서 굉장히 전형적인 성악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소리에 힘이 좋고 낮은 음역대를 구사하면서도 그 낮은 음역대가 꽉 차 있는 아주 단단한 소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. 그래서 이분이 또 앞으로 크로스오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고우림 씨 같이 성악 파트로의 그 발성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지 이런 것들은 또 앞으로 무대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. 그리고 이분 다음에 나오신 분 연어 장인이라고 불리시는 이정건 씨가 이제 노래를 해주셨는데 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. 이분이 노래를 하고 나서 공기가 바뀌었다. 길병민 씨의 무대가 그러니까 이전 무대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었어요. 뮤지컬 노래를 불렀지만 뮤지컬보다는 좀 더 실용음악적인 발성으로 접근이 되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이 노래를 불러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좋은 호흡으로 프레이징 표현이 굉장히 자유롭고 소리를 내는 방식이 굉장히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듣는데 자연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 쫄리면서 보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풀어져서 편안하게 보게 되는 매끈한 라인이 참 돋보였던 것 같고요. 애쓰지 않는 느낌, 애쓰지 않는 느낌이 되려 훨씬 더 그 무대가 빛나게 보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뒤로 갈수록 프레이징의 마무리 단계에서 계속 이렇게 성대를 잡고 이렇게 쳐내는 거를 마지막 표현으로 다 사용을 했어요. 근데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뒷부분에서 목이 벌써 쉬더라고요. 그래서 성대가 약하면 그런 발성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. 왜냐면 그러니까 성대 압착을 몇 번을 했는데 보통 그거는 이제 댄스 가수들이나 이제 뛰다가 그러니까 뮤지컬 배우들이 무대에서 막 움직여야 되니까 순간적으로 소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에 프레이징 마무리를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.
근데 그걸 몇 번 안 했는데 몇 번 반복했다고 그렇게 목이 뒷부분에 씌어서 걸걸한 소리가 나오면서 좀 불안한 음성 상태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테크닉적으로 좀 긁는 소리, 가는 소리가 나왔다라기보다는 정말 목이 좀 캑캑거리는 쉬어서 나는 소리였거든요. 그래서 성대가 다소 많이 약한 것 같다 혹은 그날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을 그런 것들이 또 예상이 됐었고요. 너무 또 편안하게 내다 보면은 호흡에 들어가야 될 만큼의 호흡 힘도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좀 고음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거기서조차 호흡 텐션으로 들어가지 않고서 계속 편안하게 내시니까 성대가 압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조절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무대였고요. 그리고 박기훈 씨도 기억에 남는 분으로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요. 일단 소리가 참 좋아요. 역시나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고 하지만 좀 전반적으로 고음이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 근데 이거는 또 긴장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. 빈체로를 갖고 왔다라는 건 분명히 고음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갖고 나온 거잖아요. 근데 고음에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외관적으로 보였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또 경연 무대가 쌓여가면 갈수록 오디션을 얼마나 잘 해내실 분인지 그 역량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전체적으로 무대를 다 봤어요. 근데 이제 기억에 남는 분들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분들을 역시나 선택적으로 이렇게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봤고요. 그럼 제가 이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분,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아셨을 텐데 유채훈 씨예요.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성악가들이 나오는데 성악가들이 그냥 성악가의 모습만 보여주는 거는 좀 저는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이게 크로스오버 장르로 많은 타 장르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무대니까 100%의 성악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노래를 표현해내는 분들이 더 담백한 맛도 있으면서 조화를 다른 팀들이랑 잘 꾸려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소리를 컨트롤하고 굉장히 깔끔하게 프레이싱을 이어가는 그러면서 박진감도 있었잖아요. 일몰 거기 할 때 후렴 부분에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는 모습들, 힘들 이런 것들이 너무 좋고 발성도 저는 그냥 제일 안정적이면서 나무랄 데가 없었던 무대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소리가 이렇게 변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. 이렇게 높은 음에서는 소리가 좀 벌어진다거나 좀 이제 높은 음을 내야 될 때는 스스로 긴장도 되고 이러니까 흥분도가 올라와서 소리 색깔도 계속 너무 많이 바뀌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분은 음이 높아져도 일관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얼음미? 얼음미와 세련미가 더해졌던 무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이번 첫 회의 원픽은 유채훈 씨였습니다. 사실 팬텀싱어에 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노래들이 많이 나오고 외국어로 된 또 노래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정말 신기해요. 자막을 보면서 이해를 하기도 하지만 그 외국어에서 오는 또 느낌들의 또 매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다음 회차부터는 여러분들과 나눠볼 얘기를 더 풍성하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